좋아요, 구독. 네, 날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5거래일째 음봉을 만들면서 상승폭이 둔화된 나스닥 선물입니다. 10시 30분 소매 판매 지표와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 후 아래 위로 긴 꼬리를 달면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가 싶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하락폭이 조금 더 키우면서 0.96% 정도 하락한 28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의사를 표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올해 들어 2.5%에 이르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등 강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틀간 발표된 CPI와 PPI에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금리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 외에도 연준 고위 인사들도 잇따라 발언을 통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FOMC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패드워치2에 따르면 12월 금리 동결 기대감은 하루 새 2배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나와서는 파월 의장이 정치적인 색깔을 벗기 위해서라도 11월은 무조건 인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B컷 0.5bp, 그러니까 0.5%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0.25% 인하를 했는데 다음 달은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파월 의장을 되게 욕하고 있거든요. 뭐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주당 밀어주려고 0.5% 인하하고 또 너 면피하려고 0.25% 또 인하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당신이 뭐 그거 하다 보니까 좀 안전빵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한마디 어저께 한 게 글쎄 우리 서두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인하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한마디에 시장이 그냥 갑자기 급락을 했죠. 코인도 미 증시도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다. 그런 상황이라 보면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새벽에 일어난 일이 지금 뭐 진정이 될 일은 없는 거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일어난 일이고 그럼 미국은 어제 일어난 일이죠. 어제 일어난 일이 뭐 하루 사이에 진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주식들, 테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오늘이 제일 싸라는 분위기로 지금 밀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TV, 신문, 라디오 뭐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뭐 증시로 몰려가는 자금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 빠지고 있지만 미증시 아니면 뭐 코인 이런 쪽으로 몰려가는 돈들이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다들 뭐 5만간 하여튼 뭐 다 털어가지고 갖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은 1월 달로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좀 되시는 분들 제가 유료 서비스로 여기저기 좀 유명하신 분들의 경제 분석 그런 칼럼들, 보고서들, 리포트들 다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공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 같고 언론도 거기다가 이제 북치죠. 이렇게 될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증시는 어차피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취임을 딱 하면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이 이제 순서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 뭐 취임하자마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막 60% 100%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론들은 왜 안 때려? 때린다며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비관론자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취임 전후로 해서부터 봄 시즌까지 그 정도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11월부터 4일까지가 미 증시가 4월까지가 괜찮은 시즌이었는데 이미 우리 다 올랐잖아요. 9월, 10월 조정도 없었고 11월은 미친 듯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은 한 번씩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 증시를 좀 발을 담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 때 조정이라 그러면 1, 2% 가지고 조정이라 그러면 안 되죠. 한 10% 정도 나와줘야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점 대비 직전 고점 대비 10% 정도 나와줘야 10%라고 딱 10%가 아닙니다. 10% 전후로 나와줘야 조정 한번 왔구나. 세게 한번 왔구나. 그래야 그러면 조정이 왜 꼭 필요할까?
조정이 있어야지만 빠질 사람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시 올라가면 그 빠진 사람들이 가나 하다가 덤벼드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모. 그래야 포모가 와야 증시는 올라가는 겁니다. 어차피 거품이 있어야 증시는 올라가는 거라서. 예, 그러면 뭐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니냐? 예, 대통령 첫 해 날아가는 주식이 날아갔다는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껏.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이 올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입에서 뭐 파월 의장이 5월인가 4월까지가 임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파월 의장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그 한마디로 시장이 저 꼰대가 이런 쪽으로 쳐다도 받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지금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임명권은 있지만 해임권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그 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임명권은 있지만 해임권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하여튼 누가 오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입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반반 정도 보고 있어요. 반반 정도 보고 있는데 잠깐 우리 모니터 한번 볼까요? 페드워치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페드워치에 대한 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식이건 파생이건 꽤 오래 했는데 얼추 됩니다. 얼추. 이게 단순히 우리 일반인들의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게 12월입니다. 12월에 보게 되면 이게 어제까지죠. 하루 전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였는데 이게 오늘입니다. 결국 파월 의장이 이 정도를 역할을 한 거죠. 너무 뜨거워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뭐 본인 임기 끝나고 책임져야 될 일을 하기 싫으니까 어차피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책임을 질 일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시츄에이션이 나오는 것 같고 보시면 이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동결이죠, 이게. 동결이 2배 정도 올라갔어요, 거의. 그리고 이게 인하죠. 0.25bp 인하. 이게 이 정도가 내려갔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에는 내리는 거였죠, 거의. 그러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또 약해지다가 아직까지 시장은 금리 인하를 보고는 있지만 기존처럼 무조건이야. 이번에 25bp 내리는 건 거의 뭐 90%대 나왔죠.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고 저도 반반인데 그 월말에 나오죠. PC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지표 잠깐만 보도록 하죠. 네. 지표를 보면 오늘은 생산자 오늘은 이제 이거죠. 소매 판매. 네. 소매 판매인데 이게 참 이런 지표가 참 애매합니다.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원. 네, 근원이죠. 좀 묵직한 것들 뺀 겁니다. 그리고 일반 소매 판매. 소매 판매는 MOM 월 비교죠. 지난달 비교. 그다음에 YOY 전년 비교입니다. 그러면 뭘 봐야 돼? 그럼 전년 비교 보시는 게 대충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절마다 팔리는 게 틀리거든요. 그럼 YOY를 보는 게 맞겠죠. 물론 기저효과라고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안 팔렸다. 그럼 올해는 조금만 팔려도 좀 많이 급증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근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죠. 모든 게 다 근원이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시세를 좀 크게 차이 낼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자동차 아니면 건설 자재, 뭐 식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외한 건데 어쩔 때는 이쪽을 보는 게 맞고 어쩔 때는 이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뭐 좀 가뭄 아니면 전쟁 이런 거가 되게 되면 빠지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게 먼저 소매 판매 보시게 되면 소매 판매 지금 내려갑니다. 이게 원래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 보시면 이렇게 바로 돼 있거든요. 바로 보면 막대 그래프로 돼 있는데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잘 비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선형으로 되거든요. 보시면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안 쓰고 있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리면 답이 나오는데 디플레이션은 진짜 때려 죽여도 답이 안 나옵니다. 디플레이션은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도 그렇게 가고 있죠. 디플레이션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인상률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모두가 죽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근데 반면에 이걸 보시죠. 어디죠? 잠깐만요. 여기 이거 근원 소매 판매를 보시면 근원 소매 판매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좀 내리면
이거 왔다 갔다 하죠.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5년치 보면 이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안 되고 2년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근원보다는 소매 판매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제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저께 좀 올랐어요. 올라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산자 물가지수는 최소 한 달, 길면 한 4, 5개월 이내에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전이가 됩니다. 한마디로 공장도 가격, 도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소비자가 당연히 비싸게 사겠죠? 네, 우리가 뭐 김치가 예를 들면 한 포기 10,000원씩 하는데 과연 현장에서 10,000원에 생산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유통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마진이 점점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 싸움이라 그러면 연준도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명분이 있는 거고 금리를 내려도 명분이 있는 겁니다. 소비가 줄는데 이랬을 땐 내려야 되는 거고 야 가격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다 표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요. 제조업은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밑에 머물다가 영 밑에 머물다가 튀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또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조업이 살아난다. 또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고 이거 지표만 보면 뭐야? 라고 그런 얘기밖에 안 들어요. 다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군사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경제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데이 트레이더죠. 데이 트레이더니까 그날 아니면 뭐 스윙하시는 분은 어차피 우린 트레이더거든요. 수익을 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때 맞춰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이거 갖고 뭐 우려하고 할 자식은 아니죠. 우리나라 증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를 보고 연구를 하고 수익을 내면 우리의 목적이다 그게. 그래서 지표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걱정해서 한숨 벅벅 쉬지 마시고 중요한 건 물리지 말아야 된다. 그제까지 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간 거는 일단 잊으시고 일단은 물리지 말아야 된다. 손절은 칼같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지표 해석은 현재는 나오는 지표마다 다 혼주세다. 그래서 장이 어디로 쓸지 모른다. 하지만 죽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며칠째 미국 시장 조정이 나왔지만 현재 조정이 본격화됐다라고 얘기하긴 이르고 내년 1월 정도 조정 장세 예상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스터님이 예상하시는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반반인데 일단은 이번 달 말에 발표될 PCE 지표 잘 살펴보자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때마다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트레이딩 전략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1% 넘게 하락 중이어서 매도일까요? 아닙니다. 일단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가 지금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죠? 일봉 앞자리 양운이죠. 이게 평평할 경우에는 우리 조정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깔끔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정의 끝이 어딜까? 그건 뭐 누구도 모르겠죠. 가보자는 길이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여기가 지금 22평선이 있긴 한데 여기 색깔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평선 이게 일목 기준선 핑크색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죠? 675, 660 이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일단 700선이 관건인데 지금 800 깨지고 있죠? 800 깨지고 있고 그러면 700 이 자리 그리고 이 중간 자리가 750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올라올 때마다 좀 매도를 쳐봐야 되는 거고요. 자, 올라오면 일단 이게 960틱 차트입니다. 960틱 차트 계속 변하고 있죠. 앞자리가 양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러면 얘는 지금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우리 일목에만 있어 3일 과정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무료 강의 때 다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올라오게 되면 어디죠? 첫 번째 자리가 이 기준선이죠.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2분이니까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죠. 830. 이 자리가 830입니다. 830 그리고 더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 860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기다려 보실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 이것까지 뚫린다 그럼 이 자리 900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죠.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그 일목에 맞서 3일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거 캔들이 이쪽 밑으로 잠기게 되면 위로 뜨기가 쉽지 않다. 올라올 때마다 이 선에서 끝선에서 매도를 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신 분들은 꼭 그렇게
오시면 되고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무료 강의가 있죠.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오전, 저녁에 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배워가시면 됩니다. 이건 다 배울 수 있어요. 하면 다 합니다. 문제는 내가 노력을 하느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